안녕하세요. 멜번에서 사이콜로지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 동미라입니다. 음, 오늘은 이제 새해가 곧 다가오는 시점을 맞이하여 새해에 좀 더 모두가 가능하면 조금 더 평안한 마음, 조금 더 안정된 마음으로 매 일상,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심리학적 팁을 좀 나누고 싶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한 해를 돌아보고 또 한 해, 새로 시작되는 한 해를 계획을 머릿속으로 해보면서 올 한 해는, 다가오는 한 해는 좀 이런 마음가짐에 포커스를 두고 이런 마음가짐을 연습하면서 좀 사는 한 해가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런 구체적인 심리학적 팁들을 좀 더 제 안에서, 머리 안에서 정리하게 됐고, 그거를 또 나누고 싶어졌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참 행복이라는 단어에 많이 이렇게 사로잡히는 것 같아요. 행복 심리학, 이런 그런 심리학 그런 주류도 있고 한데, 그 행복이라는 개념을 정말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행복을 자꾸 쫓기 시작하면 그 얘기는 항상 기분 좋은 마음 상태, 항상 뭔가 좋은 생각, 이런 거를 계속해서 쉬지 않고 가져야지 그게 올바른 상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다른 행복의 정의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본 많은 분들, 아니면 이 지금 문화, 이 사회에서는 행복을 좀 그런 의미로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행복이라는 걸 정의하게 되고 그 행복을 매 순간 쫓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되게 아이러니하게 더 불행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얘기는 항상 기분 좋고 항상 좋은 생각만 하지 않으면 그런 순간에 나를 굉장히 자책하게 되고, 뭔가 내가 지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 자신과의 그 싸움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고, 내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거를 되게 부정하는 게 돼가지고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낳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그 행복이라는 게 매 순간 기분 좋고 좋은 생각을 하는 건지, 그게 과연 현실 가능한 일인지, 인간으로서. 아니면 오히려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거는, 내 마음 안에 좀 복잡하고 좀 불편한 마음이 있고, 내 주변 상황이 정말 유토피아처럼 이상적이지 않을지라도, 나한테 불편함을 가져오는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 안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가능한, 안 흔들릴 수는 없지만 아예 내 존재 자체가 흔들리지 않고 조금 뿌리가 이렇게 굳건히 나를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그런 안정감, 어떻게 보면 평안함, 그게 오히려 더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그 정신건강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마음, 몸 건강을 위해서.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항상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뭔가 이렇게 이루고 싶어 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 개인적인 예를 들면, 한국에 있을 때는 호주로 그냥 발을 딛는 것만 성공을 해도 내 인생은 이제 행복할 것 같았고, 너무 원하던 거니까. 하지만 도착해보니 또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았고, 이제 여기까지만 이루면, 이것만 이루면 그 다음부터는 난 이제 안정되고 평안하고 항상 행복할 거야 했는데, 느낀 건, 그 하나를 이루면 또 그 다음 넘어야 될 산이 보이고, 또 넘어야 될 산이 보이고,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인간으로서의 나는 음, 어쩔 수 없이 끊임없이 뭔가 부족한 거를 계속해서 찾게 되는 존재구나. 그렇기 때문에 외부 조건을 하나하나 이뤄간다 그래서 그게 나한테 정말 평안을 가져다 주거나 궁극적인 그런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는 없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호주에서 자리를 잡게 되는 이 지난 4년 동안 그런 제 내면의 경험을 통해서 더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외부 상황,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외부 상황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인간은 생존에 적합하게 디자인이 됐기 때문에 항상 내가 갖고 싶은 거, 원하는 걸 가진 순간에도 그 다음에 부족한 건 뭔지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왜? 부족한 걸 계속 찾아야 본능적으로, 그래야 나를 되게 안전하게 지킬 수 있잖아요. 이 생존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계속 부족한 거에 초점을 두게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 깨도 모든 거에
온전히 모든 걸 가졌다. 이건 내 유토피아다라는 거는 내 마음가짐을 바꾸지 않는 한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의 조건에 매달리는 것이 굉장히 허무해지는 것 같아요. 막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 막 원밀 뭐 100만 불짜리 뭐 2만 불짜리 뭐 아니면 뭐 자기 수준에 맞는 이런 집을 가지면 행복할 거야. 이 차를 가지면 이 차를 사면 행복할 거야. 그 행복은요, 로또를 맞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사지 절단된 사람들로 그 행복 불행 정도는 금방 하루 이틀 만에 원래 내 기본 수준으로 돌아온다고 해요. 실제 연구 결과에서. 그래서 그 러닝머신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행복 러닝머신 이론. 외부 상황은 내 기본적인 그런 어떤 평안한 만족감, 행복감의 레벨을 크게 영구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다. 잠깐일 뿐이다. 그건 이제 외부 상황이고, 외부 경험뿐이냐. 우리가 또 종종 힘들어하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마음이죠. 그때 우리가 얘기하는 마음은 뭐 생각일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스탑시킬 수 없는 내 머리에서 끊임없이 굴러가는 생각. 저 사람이 또 나를 싫어해. 나는 또 여기에서 또 소외감을 당해. 나는 뭐 어딜 가도 뭐 반겨지지 않을 거야. 난 또 실패했어. 난 잘하는 게 없어. 이런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내 생각들. 나를 힘들게 하는, 아니면 내 마음의 뭐 외로움, 불안함, 우울감,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들. 이런 것도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신도 아니고 로봇도 아니고 컴퓨터도 아니고 뭐 무슨 입력키 넣어가지고 갑자기 이 생각과 마음을 삭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면 이 외부 상황도 우리를 궁극적으로 만족시켜 줄 수 없고, 우리 내면의 경험, 생각과 마음도 사실은 우리 컨트롤권 밖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건 뭐냐? 그거에서 계속 고통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기에는 내가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내 몸, 마음의 건강을 너무 해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상황, 내 마음, 생각, 이 모든 걸 경험하는 나라는 존재를 다시 디자인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주인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위에 있는 거예요. 내가 운전자고 내가 리더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생각보다 크고, 나는 내 마음보다 크고, 나는 이 상황을 경험하는, 이 상황에서 고통을 받고 어떻게 보면 상처를 받는 그 나의 그 경험들보다 나는 더 큰 존재라는 그 마인드 트레이닝을 계속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어떤 상황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순간에도 최소한 그게 우리를 조정하게 하거나 그게 우리를 사로잡게, 우리를 쥐고 흔들게 하진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 내가 더 위에서, 나는 더 큰 존재로 그 모든 내 안의 경험을 다 품어주고 다 바라봐주는 존재가 되니까. 그게 어떤 기본적인 컨셉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허용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비유를 쓸 수가 있는데, 내가 나의 운전자가 된다. 나라는 버스를 내가 이제 운전하는 내가 버스 드라이버인데, 내 큰 버스 안에 이런 생각도 탔다, 저런 마음도 탔다, 아니면 이런 상황도 닥쳤다가 막 이래도 결국은 내가 버스를 조정한다. 이런 비유법이 더 잘 와닿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나라는 존재는 더 큰 공간이다. 되게 안전하고 큰 어떤 편안한 공간이다라는 자신이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생각, 마음, 상황들이 왔다 간다.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거를 품어주는 난 더 큰 존재다. 이런 공간으로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와닿는 분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비유법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런 마인드셋, 그런 어떤 모드, 내 그런 마음 모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익숙하게 쉽게 항상 가동할 수 있느냐, 그거는 끊임없는 프랙티스, 끊임없는 연습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인간은 처음부터 그렇게 디자인되지 않았고, 이 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살게 내버려두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좋게 생각하고 건강하게 생각하고 뭐 효율적이고 성공하고 이런 거를 계속 우리가 푸시를 받았고, 진화론적으로도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좀 쪼아대야 됐기 때문에 이런 내가 더 큰 그릇이 돼서 나의 모든 경험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바라봐주고 그냥 이렇게 포용해준다. 그리고 내가 그걸 지켜본다. 이거는 우리가 어른이 돼서 필요에 의해서 끊임없는 프랙티스, 시간을 들이고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게 자동적으로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게 잘 안 돼도 절대 자책하거나 나는 희망이 없거나 나는 역시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과 연습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그럼 그 구체적인 그 테크닉, 연습할 수 있는 테크닉이 뭐냐? 그거는 내가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매 순간의 그 경험 있죠. 상황에, 이 세상 풍파의 상황에 치이는 나 자신을 그냥 바라봐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바라봐주는. 왜 공원에 가서 이제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나 지나가는 강아지들이나 이렇게 지켜본다고 합시다. 얼마나 이 바쁜 현대인들이 그런 기회를 가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럼 이제 내가 벤치에 앉아있으면 강아지도 지나가고 새도 날아가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 그걸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쫓아가지는 않잖아요. 걔네 집까지, 그 강아지 집까지. 그냥 강아지가 가네, 내 눈길이 가는 데까지 보다가 멈추고 또 다시 나는 앞을 또 보고 또 뭐가 지나가서 내 주의를 끌면 또 그걸 이렇게 바라보다가 또 다시 시선이 중심으로 돌아오고 내 생각과 마음과 매 순간의 경험도 다 그런 어떤 마인드셋으로 그런 접근법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상황이 나를 치여요. 너무 외롭고 사람들도 다 나를 싫어하고 내 직업도 내 연애도 내 인간관계도 가족관계도 다 망한 것 같아요. 다 망했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나는 진짜 뭔가 내가 단단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 모든 상황이 지금 다 거지같이 돌아간다 라고 나는 또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또 내 앞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근데 그냥 지나가는 강아지 보듯이 그냥 그런 생각이 있었네. 그리고 그 강아지가 그냥 흘러가지 않고 계속 내 앞에서 졸졸 쫓아다니네. 아니면 내가 갑자기 그 강아지 꽁무니를 계속 쫓아가게 되네. 괜찮아요. 그럼 잠깐 쫓아가세요. 그런 생각에 어떤 꼬리를 잡고 쫓아가세요. 근데 그 생각을 믿지는 마세요. 마음도 믿지는 마세요. 아무리 기분 좋은 마음도, 아무리 불편한 마음도, 아무리 좋은 생각도 난 다 할 수 있어. 난 다 잘할 수 있어. 라는 좋은 생각도 아니면 아무리 그렇게 나를 절망시키는 그런 생각들도 뭐든지 간에 그거를 그냥 나한테 찾아온 경험이지만 그거를 믿을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그거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따라갈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냥 그걸 따라가게 되면 약간 나를 따라가게 내버려 둘 수는 있어도 항상 그 위에서 내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잊지 않으면 그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어떤 그 순간의 경험도 나를 압도시키지는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연습을 많이 해서 이게 이제 자연스러워진다면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덜 압도당하게 되고 압도를 당했어도 더 금방 빠져나온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은 그냥 무조건 지켜봐라, 관찰해라. 지나가는 강아지 보듯이 지나가는 강아지를 쫓아가고 싶으면 잠깐 쫓아가도 되는데 그래도 나는 이 강아지를 잠깐 쫓아가는 거라는 걸 잊지 마라. 근데 이제 그런 생각과 마음 아니면 이 상황에 휘둘리는 상황에 영향을 받는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관찰해 주는 거, 어떤 평가도 하지 않고 그거에 어떤 의미 부여도 하지 않고 그걸 진짜로 믿지도 않고 그냥 온전히 바라봐 주는 거, 관찰자로. 그거는 약간 그렇게 쉽진 않아요. 생각보다 말은 쉽고 실제 그런 상황이 닥치면 우리가 감정의 압도가 당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그 전에 전조 단계로 연습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생각과 마음을 지켜보는 거는 조금 윗단계라면 더 베이직한 레벨에서는 내 몸과 내 몸의 느낌과 아니면 내 오감으로 그냥 이렇게 세상을 경험하는 기본적인 감각들 있잖아요. 보는 거, 이거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거, 듣는 거, 촉감 이런 기본적인 감각 아니면
내 몸의 느낌, 요런 거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몸을 가진 그 인간으로서 경험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거에 자꾸 초점을 맞추고 그런 거에 그냥 정신 집중을 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점점 그게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생각과 마음과 지금 내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해도 우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뭔가를 그냥 경험하는 나를 그냥 바라봐주는 연습이 조금 익숙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그 다음 단계로 점점 더 고차원적인 내 생각과 마음과 이 상황에서 영향을 받는 나까지도 관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복잡할 때는 잘 안 돼도 그냥 의식적으로 그래도 나는 내가 지금 이 육체로 경험하는 이 세상을 잠깐만 집중을 해보자. 내 눈에 보이는 거, 냄새는 어떤 냄새가 나지? 귀에는 어떤 소리가 들리지? 그런 것도 잠깐 집중해보고 내 몸에도 좀 관심을 가져봐 주고요. 내 몸은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지? 내 머리카락은, 내 눈동자는, 내 눈썹은, 내 목은, 내 어깨는, 그러면서 말도 한번 걸어봐 주고요. 어때? 뭐, 머리카락아 오늘은 어떠니? 어깨야 오늘은 느낌이 어떠니? 가슴아 오늘은 느낌이 어떠니? 손가락들아 오늘은 어때? 그냥 관심 가져주는 거. 그렇게 연습을 해봐주면 조금 더 이 상황이나 어떤 이런 마음 생각 이런 걸로부터 순간은 자유로워져서 그냥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익숙해지면 마음과 생각에도 말을 걸어주고 지켜봐주고. 네, 그러면 궁극적인 그 통제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영향을 안 받을 순 없지만 영향을 받지만 하지만 거기에 송두리째 그 내 통제권을 다 뺏기고 휘둘리진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순간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과의 관계 회복 이런 얘기를 조금 많이 하는데 셀프 헬프 뭐 아니면은 심리학 이런 데서 나 자신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게 굉장히 조금 어렵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나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지? 뭐 우선 나를 먼저 알아가야 되고 나 자신에게 말을 걸어줘야 되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되고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내 안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다시 건강한 따뜻한 목소리로 바꿔줘요. 좀 복잡할 수 있잖아요. 그게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 그러면 심플하게 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 순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좀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처한 이 순간을 그냥 그대로 느껴보고 경험해 보는 거예요. 판단이나 아니면 해석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경험해 보는 거. 이 순간과의 관계 회복이 사실은 나와의 관계 회복에 결국은 연결이 되는 열쇠인 것 같아요. 이 순간과 내가 그냥 온전히 편해질 수 있고 이 순간을 그냥 경험할 수 있게 되면 그 얘기는 그만큼 그 순간 어떤 생각과 어떤 느낌과 어떤 걸 경험하는 그 나 자신을 내가 받아준다는 암묵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 자신과의 그 평안함, 평화로움을 찾게 되는 그 초석이 되는 거지. 이 순간을 그냥 느껴보는 거를. 이 순간과의 관계 회복. 그게 좀 심플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순간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결국은 우리 그 오감으로 그냥 지각하는 거에 초점 맞춰보고 우리 몸의 느낌을 느껴보고 그거가 결국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과의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는 팁인 것 같아요. 구체적인 1분 정도 더 짧게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 되게 다들 부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 의미에서 꼭 경제적인 부자든 뭐 직업적인 성공이든 인간관계에서 부자든. 근데 결국 그 진정한 의미의 그 rich, 부자, 풍족하다는 느낌은 결국 그 순간의 경험에 내가 온전히 이렇게 빠져들 수 있고 그 순간의 경험을 매 순간 그냥 즐길 수 있을 때 순간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는 진정한 마음에 가득 찬 진정한 풍요로움,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그걸 항상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여유로워지고 그런 편안한 분위기를 풍기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외부적인 거는 플러스로 들어오게 되는. 근데 외부적인 조건들, 뭐 직업적, 경제적, 인간관계 성공은 그냥 있으면 땡큐, 있으면 내 삶이 좀 더 편해지는 거지, 그게 궁극적인 내 평안과 행복함과 내 마음의 건강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마음의 부자가 되자.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음을 비우는 거라고 표현을 하고, 기독교에서는 그 뭐라지, 풍족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결국은 다 같은 말이라고 해요. 마음을 비운다는 건 외부의 이런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풍족함은 결국은 내 안에서 그 모든 어떤 에너지원을 찾는다는 거고, 결국은 자유로움, 어떤 통제권, 내 경험에 대한 그런 주인의식, 뭐 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평안함. 그래서 그게 약간 제가 개인적으로 좀 더 초점을 두고 싶은 2022년 그 목표고요. 내면적 목표고요. 성장 목표고. 그래서 이것이 한 분에게라도 좀 와닿는 주제였기를 소망하며 이 비디오를 찍게 되었습니다.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모두 마음 부자가 되는 2022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